드디어 조금 매운맛 강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트로 영상도 바꾸었고요. 코딩 셰프 이미지도 조금 매운맛에 맞게 맞추어서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강의 내용도 약간 더 매워질 테니 마음의 준비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영상 업로드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홧김에 컴퓨터도 바꾸고 이런저런 일정들까지 겹쳐서 작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업로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리게 한 만큼 이제 더욱더 열심히 강좌를 준비하겠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stateful 위젯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순한맛 강좌에서 stateful 위젯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자칫 초보자분들에게 플러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stateful 위젯은 필연적으로 데이터와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를 막론하고 초보자분들이 데이터 부분에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순한맛 강좌를 넘어서 조금 매운맛 강좌까지 오셨으니 이제부터는 서서히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플러터 앱을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간략하게 state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현재처럼 가구 등을 배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로 세팅이 된 상태, 즉 state가 됩니다. 그냥 어떤 변화 없이 가구 등이 놓인 상태 그대로를 쭉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거실 안에 있는 화분을 다른 장소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실 내부는 더 이상 이전에 똑같은 스테이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거실 안에 존재하는 사물의 99%가 그대로이지만 그중 1%의 화분이 옮겨짐에 따라서 원래의 스테이트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플러터와 관련해서 구글링을 해보시면 대부분 스테이트를 데이터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tate란 UI, 즉 User Interface가 변경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이다 라고 조금 풀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성상 데이터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란 의미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조금 크게 보셔야 합니다. 가령 앱 수준에서의 데이터는 우리가 아는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사용자 인증을 한다던가 아니면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끌어온다든가 하는 일들은 모두 데이터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나 위젯 수준에서의 데이터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텍스트 필드에 텍스트가 입력되고 있는지 등에 관련된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앱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잠시 스테이트리스 위젯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스테이트리스 위젯은 상태가 없는 위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스테이트리스 위젯은 스테이트가 변하지 않는 위젯이라고 재정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알아보았던 스테이트의 개념을 대입해보면 스테이트리스 위젯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객체화된 스테이트리스 위젯 내의 데이터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한번 지정된 레이아웃이나 텍스트, 컬러 정보 등의 데이터는 위젯 자체가 리빌드 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텍스트 위젯도 스테이트리스 위젯이고 매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새로운 문자 등을 입력해서 바꿀 수 있는데 왜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myApp이라는 스테이트리스 위젯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텍스트 위젯의 내용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순간 플러터는
코드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그 즉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핫 릴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컨트롤 S를 누를 때마다 바로 이 핫 릴로드가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핫 릴로드는 순식간에 우리가 변경한 코드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개발자들에겐 막대한 시간 절약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핫 릴로드는 어떤 과정을 거치길래 이런 막대한 효율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위젯 트리에 대해서만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트리가 두 개 더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먼트 트리이고 또 하나는 렌더 트리입니다. 사실 위젯 트리는 우리가 코드상에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먼트 트리와 렌더 트리는 플러터가 내부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트리는 우리가 만든 위젯 트리의 근거에서 생성됩니다. 위젯 트리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의 근거에서 플러터가 빌드 메서드를 호출해서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젯 트리는 하나의 구성일 뿐 직접적으로 스크린에 그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젯 트리의 역할은 하나의 설계도 같은 것으로서 플러터에게 스크린에 이런 순서와 모양으로 UI를 그려주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엘리먼트 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먼트 트리는 중간에서 위젯 트리와 렌더 트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엘리먼트 트리는 플러터가 자동으로 우리가 만든 위젯 트리의 근거에서 생성을 해주는 요소이며 위젯 트리에 있는 모든 위젯 하나하나가 1:1 맞대응 형식으로 엘리먼트 트리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렌더 트리는 직접적으로 스크린에 그림을 그려주는 일종의 하이 레벨 시스템입니다. 엘리먼트 트리는 중간에서 이 렌더 트리가 실제적으로 렌더링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렌더 객체와 역시나 1:1 맞대응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스크린상의 모든 요소들은 렌더 트리의 작업 결과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엘리먼트 트리가 아주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플러터는 위젯 트리가 생성될 때마다 즉시 엘리먼트 트리도 함께 생성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먼트라는 것도 위젯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객체일 뿐입니다. 즉, 다른 여타 위젯들처럼 엘리먼트도 메모리에 등록되어서 플러터에 의해서 운영되는 요소란 의미입니다. 스테이트리스 위젯 내에 컨테이너 위젯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터는 즉시 이에 대응하는 컨테이너 엘리먼트를 엘리먼트 트리상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엘리먼트는 위젯 트리상의 컨테이너 위젯을 포인트, 즉 가리키게 됩니다. 혹시 C 언어나 그 외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일종의 포인터 같은 개념이라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다만 엘리먼트의 특징은 그냥 위젯을 가리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젯의 정보, 가령 위젯의 위치나 타입, 가로 세로 크기나 백그라운드 컬러 등의 정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젯 트리는 빌드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새롭게 리빌드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릴로드와 리빌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릴로드는 어떤 프레임을 그대로 둔 채 부수적인 요소들만 바꾸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간단히 타이어나 핸들 등을 바꾸었다면 릴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어와 핸들을 포함해서 아예 한 대를 새로 구입했다면 이번에는 리빌드가 되는 것입니다. 위젯 트리가 매번 리빌드 된다는 것은 위젯 트리 자체도 스테이트리스 위젯처럼 immutable, 즉 한 번 생성되면 바뀌지 않기에 바꾸려면 아예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위젯 트리 내의 모든 위젯들도 리빌드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소하게 텍스트 문자 하나만 바꾸어도 핫 릴로드 때문에 매번 빌드 메서드가 호출되면서 위젯 트리가 리빌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결된 엘리먼트 트리도 리빌드 되고 또한 이에 맞물려서 렌더 트리까지 리빌드 된다면 플러터는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도 엘리먼트 트리가 해결을 해줍니다. 말씀드렸듯 엘리먼트 트리는 위젯 트리 구조를 그대로 복사하기에 링크되었던 위젯의 위치와 타입, 속성들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젯에 새롭게 추가된 코드 때문에 빌드 메소드가 호출되고 위젯 트리가 리빌드 된다면 엘리먼트 트리도 함께 리빌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성된 위젯들의 타입과 위치가 일치하면 그대로 링크만 업데이트 합니다. 그리고 타입과 위치는 같지만 새로운 코드의 추가로 다시 렌더링이 필요한 위젯에 한해서 렌더 트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렌더 트리는 이를 근거로 기존 위젯의 렌더 객체에서 바뀐 부분만을 다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과정을 보여드리면 컨테이너 위젯 배경색이 화이트에서 블루로 바뀌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핫 릴로드가 실행되고 빌드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이어서 위젯 트리가 리빌드 되면서 위젯 트리상의 모든 위젯들 역시도 리빌드 됩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트리는 리빌드 된 위젯들을 기존 위젯들의 정보와 비교한 후에 일치하면 새로운 위젯들로 링크만 업데이트 합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렌더링이 필요한 위젯에 대해서 렌더 트리에 정보를 넘겨주고 렌더 트리는 컨테이너의 색상만을 바꾸어서 다시 그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플러터의 핫 릴로드는 실행될 때마다 모든 위젯들을 화면에 다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엘리먼트 트리를 활용해서 변경된 부분만을 다시 그리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인 것입니다. 또한 스테이트리스 위젯은 한번 빌드되면 절대로 스테이트가 변하지 않으며 새로운 스테이트를 적용하려면 리빌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테이트리스 위젯인 텍스트 위젯의 내용을 바꾸는 과정 역시도 생성자를 통해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지 결코 텍스트 위젯 내부의 스테이트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핫 릴로드를 통해서 빌드 메소드가 호출되면 텍스트 위젯은 리빌드 되고 엘리먼트 트리는 이 정보를 렌더 트리에 전달해서 텍스트 위젯의 바뀐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과 더불어 플러터는 초당 60프레임의 속도로 화면의 세로 고침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새롭게 추가된 코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스테이트리스 위젯으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숫자가 1씩 증가하는 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매번 우리가 새로운 플러터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자동 생성되는 앱에 조금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앱들과의 차이점이라면 myApp 위젯 제일 위에 카운터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컬럼 위젯 내에 텍스트 위젯에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형식으로 변수를 출력해 주고 있고 밑에 보시면 플로팅 액션 버튼의 onPressed 함수 내에서 한 번씩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일씩 숫자를 증가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프린트 함수로 콘솔 창에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myApp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마우스를 대보니 is marked immutable 이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즉 myApp은 stateless 위젯이므로 mutable한 변수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에뮬레이터 상에서 플로팅 액션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역시나 숫자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콘솔 창을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우리가 설정한 대로 일씩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핫 릴로드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버튼을 누른 횟수만큼 숫자가 잘 표시가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핫 릴로드를 통해서 myApp 위젯의 빌드 메소드가 호출되고 위젯 트리가 리빌드 되는 과정에서 텍스트 위젯도 리빌드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버튼의 클릭을 통해서 변수값이 변한 것을 감지한 엘리먼트 트리가 변수값을 출력하고 있는 텍스트 위젯의 내용을 바꾸도록 렌더럴 트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스테이트리스 위젯은 사용하기가 아주 심플합니다. 플러터 SDK 입장에서는 위젯을 리빌드하는 비용은 아주 저렴하기에 위젯을 빌드했다가 스테이트가 바뀌면 예전 것을 버리고 새롭게 리빌드된 위젯을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현실 세계로 예를 들자면 생산 단가가 낮아서 그냥 한번 쓰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스테이트풀 위젯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extend, 즉 상속이란 개념을 먼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상속이란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 강좌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객체 지향 언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상속이란 개념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플러터로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략적인 기본 개념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3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다이얼폰 클래스는 EL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 생성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자 안에는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다이얼폰으로 전화를 거는 방법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whenCame이란 함수도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발명된 연도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튼폰 클래스는 extend 키워드를 사용해서 다이얼폰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속이란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원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자원을 변형하거나 추가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 기능들을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는 별다른 코드의 추가 없이 부모 클래스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부모 클래스의 기능까지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버튼폰 클래스는 자신의 클래스 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이얼폰 클래스의 변수, 함수 등을 그대로 불러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폰 클래스 내에도 whenCame이라는 함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override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다이얼폰을 상속받은 버튼폰은 이제 다이얼폰이 가지고 있는 whenCame이라는 함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물려받은 그대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나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령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자동차이지만 내 취향에 맞게 도색이나 바퀴, 휠 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override는 재정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비록 물려받은 함수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용이나 기능을 재정의해서 사용하겠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튼폰 클래스의 whenCame 함수는 프린트 함수에서 출력되는 내용이 다이얼폰 클래스에서 버튼폰 클래스에 맞게 바뀌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마트폰 클래스는 역시나 버튼폰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스마트폰 클래스는 가장 최상위 부모 클래스인 다이얼폰과 그 아래에 있는 버튼폰의 모든 속성과 기능까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세 개의 클래스에 대한 포용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둘 중에 어떤 벤 다이어그램이 맞을까요? 얼핏 최상위 부모 클래스인 다이얼폰이 모든 클래스를 감싸고 있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속을 통해서 모든 속성과 기능을 흡수한 스마트폰 클래스가 다른 두 클래스를 감싸고 있는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 맞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 클래스에는 두 개의 스트링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통해서 세 개의 인자값을 전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int el이라는 변수는 스마트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바로 상속을 통해서 다이얼폰 클래스에서 버튼폰 클래스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마트폰 클래스로 전달된 최상위 부모인 다이얼폰 클래스의 속성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whenCame이란 함수도 한 번 더 오버라이딩해서
최종적으로 스마트폰 클래스에 맞도록 출력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메인 함수에서 스마트폰 클래스 타입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s1이란 변수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whenCame이란 함수도 호출해서 함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print 함수를 사용해서 s1 인스턴스가 생성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들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toString은 데이터 타입에 관계없이 모두 스트링 타입으로 바꾸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2열 변수는 int 타입이기 때문에 print 함수 내에서 스트링 타입인 다른 두 변수와 타입이 달라서 에러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출력을 해보면 3개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가 모두 호출되면서 그 내용들이 잘 출력되고 있고 지정한 대로 인스턴스의 값들이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스마트폰 클래스에 생성자만 호출되지 않고 왜 부모들의 생성자까지 호출되었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신의 생성자가 호출될 때 상속받은 클래스가 있다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먼저 호출하고 자신의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버튼폰 클래스와 다이얼폰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고 마지막에 스마트폰 생성자가 호출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비록 본격적인 stateful 유젯 이야기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사실 엘리먼트 트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관련된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2 강좌는 이번 주 내로 업로드 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